내 삶의 별책 부록 같은 시간, 지식과 재미의 콜라보레이션. 책보다 별책 부록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오늘을 꿈꾸는 울림이 가득한 클랑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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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의 댓글 어떤 게 올라와 있나요? 네, 앤드류 96님이 달리기 2부에 덕분에 달렸네요. 서킹으로. 역시 달릴 때는 별책부록. 아, 콧물이라고 남겨주시면서 콧물.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이게 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몇 시 무렵일까요? 석기인데 되게 밝아요. 그죠? 그리고 아마 묵사발님이 주로 달리셨다는 석촌호수와 뭔가 비슷한 강변을 끼고 되게 좋은 경치에서 달리신 것 같은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좋다. 감사합니다. 아유, 달리긴 석깅이죠. 그렇죠. 제가 오늘 처음으로 조깅을 해봤어요. 아, 정말요? 아침 조자의 조깅이요. 조깅 아, 맞아요? 너무- 뭐 한 11시 뭐 이때쯤 아니요. 하신 거 저 아니고. 심지어 8시 반에 나갔는데 와. 우와. 한 30분 다녀왔는데 정말 여파가 종일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졸려요. 지금 종일. 그래서 저 지금 방송 직전에도 꾸벅꾸벅 졸다가 왔어요. 아, 아침 달리기는 이런 것인가 하면서 그렇죠. 함께 방송 나눴던 중에도 얘기들이 조실 수 기억났죠. 있겠네요. 네, 정신 바짝 차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배터리? 그죠? 네, 배터리 했었죠. 다들 배터리 충만하게 하고 다니고 계시죠? 네. 저 좀 머물거렸나요? 네, 판도라님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배터리가 늘 다행- 부족하신 판도라님. 다행히 우리 밖에 안 나가서 핸드폰 나갈 배터리도 땐 항상 100%, 이분들이 있어야 돼. 네, 사람의 맞아요. 몸 상태도 100%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 아이패드 11%인데 헤헤. 방송 무사할 수 있을까요? 역시 에헤이. 판도라님. 이렇게 저희 달리기에 대한 얘기와 배터리에 대한 얘기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책보다 별책 부록에 팟빵과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맥주 사 먹게 후원금 좀 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시나요? 돈가스. 먹을 수만 있으면 다 뭐야? 무조건. 아마존 너무 웃겨.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말했어. 그래. 좋아해줘요. 했어요. 저 알아요. 일단 그 분류가 육류 육류. 아, 육류를 즐겨 먹어요. 고기. 굉장히.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어서 제가 이제 보통들 식사 오늘 뭐 먹었어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클랑폴에게 오늘 무슨 고기 먹었어? 라고 묻죠. 그렇군요. 옳은 질문입니다. 아, 그러면 고기를 굉장히 네. 세분화해서 그냥 돼지고기 먹었어 이게 아니고 오늘은 등심 먹었어, 오늘은 안심 먹었어,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나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등심 안심은 잘 안 먹더라고요. 어. 쪽은 잘 안 먹고 삼겹살, 목살. 네, 삼겹살을 먹었는지 뭐 오리고기를 먹었는지 뭐 그쵸 양념을 먹었는지 그냥 구워 먹었는지 치킨을 먹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양념이라면 아. 어떤 양념인지 빨간 양념인지 간장베이스 검은 양념인지 양념, 간장 검은 소스. 양념인지 양념인지 맞아요.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는 아니어도 그렇죠. 네, 빨간 양념이었을까 검은 양념이었을까 뭐 이런 거 따져가면서 네, 그쵸. 먹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 와중에도 일단 양념 돼지 숯불갈비를 제일 좋아해요. 맛있죠. 달달한 양념이 돼 있는 것도 좋고 그리고 돼지는 뭐 값도 저렴한 것도 있지만 부드러워서 좋고 또 숯불 향이 들어있으면 일단 더더욱 너무너무 좋고 숯불은 뭐 진리죠. 저에게 있어 진리입니다. 그렇죠. 네. 숯불에 구워 먹으면은 뭐 제 가죽 신발도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보통 튀김으로 얘기하지 않나요? 숯불 향이 배면 그러면은 나이키가 맛있나요? 아디다스가 맛있나요? 가죽이어야 먹어보진 돼요. 않아서 모를걸요. 네. 다음번에 다 같이 한번 구워 먹어볼까요? 네.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제가 구워 드릴게요. 예, 양념돼지 숯불갈비 좋아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맥주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맥주
귀여워. 발음을 못하겠어요. 저 모르겠어요 그거. 못하겠어 그거 발음. 알아요. 그것도 네. 뭐 안주 먹은 느낌 나는 그런 맥주였는데. 안주 먹음 느낌이라니요. 예, 비슷합니다. 라우흐 비어라고 했는데 이게 아, 라우흐가 이제 훈제된 그런 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맥주는 마시면 소세지 함께 먹는 듯한 훈연의 그 향,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저 되게 안주와 같이 먹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오늘 클랑폴리가 준비한 이야기는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숯불구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진짜요? 고기네 고기. 아 숯불과 구이의 얘기를 그쵸. 하는 건 거죠? 그럼요. 숯,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떤 숯을 사용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될 것 같고 숯에 대한 탐구. 숯에 잠시만요. 저는 네. 그러면은 소주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얘기를 그냥 들을 순 없으니까. 그렇죠. 고기의 숯 향을 잘 배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숯 위에 구운다고 그냥 무조건 다 고기 맛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맛있게 먹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다 같이 상상 속에서 캠핑을 한번 가볼까 해요. 요새 캠핑 즐기시는 분들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맞아. 그럼 그렇죠. 어쨌든 캠핑 나가서 텐트 치면 보통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드실 텐데 이번 에피소드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여기는 되게 공기가 좋고 푸릇푸릇한 나무와 잔디가 둘러싸인 별책 캠핑장입니다. 오, 아마존님은 설계도를 보면서 텐트도 치시고 오늘의 일정을 막 점검하고 계세요. 묵사발님은 의자도 세팅하고 가져온 물건들 막 정리하시느라 바쁘게 지금 돌아다니고 계세요. 네. 한도라님은 가져오신 예쁜 형형색색의 전구들을 여기저기 달면서 예쁘게 데코레이션 해주고 계세요. 저는 너무너무 신나서 방방방방 뛰어다니고 있어요. 우후. 그럼 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혼자서 고기를 어. 이렇게 숨어서 먹고 있어 지금. 우리 하는 거 구경하고 있네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래, 뭐 즐거운 주인공이니까 시간을 브로커니까 브로커. 자, 시간이 점점 흘러서 해가 서서히 잠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붉은 노을이 한가득 쌓여있고 하늘을 감싸고 새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더욱 가깝게 들리는 시간이에요. 자, 들려주고 싶은 노래나 이런 게 있을까요? 붉은 노을. 난 붉은 노을? 너를 사랑해. 안 붉은 노을. 어울려, 안 감성이 어울려. 달라 나랑. 안 어울려 안 일단 어울려. 요 정도 가깝게 들리는 시간이네요. 하는 순간 Starry Starry Night. 저는 그거요. 어제는 별이 졌다네. 이 노래 알아요? 알아요. 별이 진다네. 그 곡에는 풀벌레 소리와 뭐 이런 맞아, 자연의 맞아. 소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캠프랑은 정말 잘 어울리겠다. 아이 그럼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저는 그 노래 추천입니다. 따뜻한 화로와 맛있는 저녁 준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따뜻한 화로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화로 그리고 숯, 장갑을 가지고 왔어요. 불을 붙이는 방법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불을 붙이면 좋을지 한번 들어보시고 골라주세요. 네.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토치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요. 토치, 숯, 장갑, 석쇠, 화로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 경우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장갑을 끼시고 화로 가운데다가 숯을 툭툭툭 부어주시고 토치를 켜서 바로 숯에다가 쐬면 되는데요. 너무 가까이서 붙이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약간 거리를 두시고 골고루 불을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가운데 안쪽에 붙은 불이 스스로도 타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까지 불을 골고루 쐬어주시면 완성! 이렇게 빠르면 이게 가운데 불이 붙는 데까지는 15초만 해도 붙는데요. 근데 숯에 골고루 불이 붙어서 고기가 굽기 좋은 상태가 되려면 한 1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번개탄 안 쓰나요? 번개탄을 써야 빨리 붙지 않나? 네. 맞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번개탄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토치로 장시간 이 연기와 싸우면서 불을 붙이고 또 오랫동안 불 붙이면 팔 아프고 이런 게 싫다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숯불 착화용 번개탄이 있는데 이거기다 토치로 불을 붙이시고 그 위에 숯을 넣은 숯통을 올려서 불을 옮겨 붙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불쏘시개 쓰는 거죠. 불쏘시개. 그렇죠. 맞아요. 번개탄 없이는 불이 안 붙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주 오래. 계속 실패. 아주 어. 오랫동안. 그거죠. 존버는 승리한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불 붙이고 말 거다. 내가 붙이리라. 근데 만약에 번개탄이 없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휴지와 종이컵 그리고 식용유를 준비하시면 간단하게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먼저 휴지를 여유 있게 준비해서 종이컵에 이렇게 축축축 넣어주시고요. 식용유를 종이컵에 한 3분의 2 정도 부어준 다음에 화로의 중간에다가 놔줄게요. 숯을 종이컵 주위에다가 둘러서 부어주고 가운데에 있는 종이컵에다가 불을 붙이시면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알아서 불이 붙기 시작해요. 가운데 그 있는 식용유가 있는 그 종이컵에 불이 붙고 좀 적당히 붙을 때까지는 한 2분 정도면 이제 그 주변은 붙는데 주위에 있는 다른 숯까지 다 붙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한 15분 정도는 걸리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그것도 불쏘시개를 쓰는 거죠. 맞아요. 식용유를 적신 종이가 불에 잘 타니까 걔 먼저 붙이고 걔가 숯에다가 옮겨 붙여라. 맞아요. 옆으로 퍼져가라 라는 얘기인 거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번개탄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 그 송풍기라는 게 있어서 그걸로 바람을 좀 쐬어주거나 뭐 부채로 이렇게 바람을 좀 넣어주면 시간을 좀 절약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것도 하다 보면 팔이 아파질 수 있다는 단점은 있겠네요. 네 번째 방법인데요. 저는 사실 토치를 사용해 본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붙여요, 그럼? 누가 붙여줘요. 사실 저는 그 가스통에서부터 불이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요. 터질 것 무서워요. 같아. 무서워. 맞아요. 터질 것 같아. 숯불은 양보할 수 없어 라고 하면 그런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토치보다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고체 알코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 그런 거 본 적 있는데 약간 초같이 생겼어요. 초같이 생겼는데 그걸 잘라서 쓰는 거고 거기다 붙이면 네. 그 두께만큼 타는 거죠. 맞아요. 술집에 이렇게 냄비 이렇게 테이블에서 데펴줄 때 그런 거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쓰고 요즘 1인 화로 많잖아요. 1인 제 화로. 1인 하로 이런 거에 네, 1인 화로 할 때도 쓰고. 약간 스티로폴처럼 생긴 그런 고체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를 좀 잘라서 그걸 이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밤에 바베큐 파티를 할 때 많이 썼었는데 화로에다가 바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고체 알코올을 몇 조각으로 나눠서 라이터에 불을 붙인 다음에 집게를 사용해서 뜨거우니까 바로 만지면 안 돼요. 집게를 사용해서 숯 사이사이에다가 안쪽에다 이렇게 쑥 넣어주면 고체 알코올에 있는 불이 숯에 바로 착화가 이루어지게 되기도 해요. 다섯 번째 방법은 숯통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보통 화로 옆에는 숯통이라고 하는 게 하나 같이 있거든요. 고체 알코올에다가 불을 붙인 후에 이제 그걸 밑에다 두고 그 위에다가 숯통을 올려놓고 그 숯통 안에다가 숯을 담아서 올려놓으면 이 밑에 있던 고체 알코올로부터 불이 위로 올라가면서 숯을 착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5가지를 봤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번개탄. 번개탄. 터치. 와, 하얀 방사. 근데 번개탄도 그 토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토치가 없으면은 신문지나 뭐 이런 게다가 불 붙여가지고 번개탄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없어도 가능해요. 어쨌든 저는 빨리 불이 붙는 걸로 할게요. 토치죠, 토치. 빨리 붙는 거. 번개탄도 쓰고 뭐 다 써도 되고. 아, 그리고 손쉽게 요즘에 캠핑장 많이 가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곳곳마다 이 불 빨리 붙일 수 있게 네. 좋은 방법들을 다 갖춰가지고 판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저는 하얀 어쨌든 방사기 다 있어요. 하얀 방사기. 네. 화염 다 있어, 방사기? 다 있어. 네. 그죠? 되게 빠르게 붙일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해주세요. 아, 빨리 먹고 싶어요. 언제 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낭만이랑은 거리가 멀어. 일단 붙여. 빨리 붙여. 맞아요. 저도 빨리 붙이고 싶은 마음에
아까 네 번째 방법, 고체 알코올을 직접 넣어서 바로 착화시키는 방법을 썼었어요. 사실 그게 제일 그렇게 빨리 붙어요? 왜냐하면 숯을 제가 그 토치를 사용하는 건 무섭지만 여튼 숯에다가 바로 불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 그쵸? 안에 예. 넣고서는 그게 가장 빠르긴 빨라요. 근데 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불이 빨리 붙으니까 막 고기를 막 빨리 얹어 놓잖아요. 그러면 약간 초반에는 제가 원하는 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그냥 막 알코올 불에- 날아가는 것과 그름이 막 생기고 뭐 이래 갖고 아. 맛있는 고기를 먹으려면 사실 좀 기다리셔야 돼요. 예, 숯이 약간 하얗게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이게 딱 적당한 고기 굽기 적당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전날 가서 숯에 불 붙여 놓을 테니까 다음날 오세요, 여러분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자, 이제 불을 붙였다면 언제 고기를 올려야 할까? 지금 바로. 지금 바로 right now. 아니야. 예. 바로 아니에요? 올리면 아까 그렇게 된대잖아요. 아. 예? 이게 거기서 너무 캄캄한 데서 먹으면 겉바속촉처럼 착각하고 먹을 수 있는데 사실은 겉만 타고 생고기일 속은 수도. 안 익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불기를 좀 잠재우고 음. 수초로 구울 수 있을 때. 낮에 옛날에 막 후라시 비춰가지고 막 고기 후라시요? 익었나 먹고 막 이랬는데 그죠? 너무 우리 아빠 감성이야. 후라시 너무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근데 실제로 구워 먹을 때 그 네. 조명이 진짜 필요해요. 만약에 아, 조명이 맞아요. 없이는 어두우면- 고기가 잘 구워졌는지 몰라. 맞아요. 몰라. 음. 거의 뭐 안 익은 걸로 먹는 게 뭐 다바사지 진짜로. 숯이 자기의 최대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적정한 상태까지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고기를 막 얹어 놓으면 불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많이 봤지. 네, 막 갑자기 막 불이 활활 타서 어머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또 그을음이 막 생겨서 고기는 하나도 안 익었는데 그을음이 생겨서 다 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제일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좀 익숙해졌어 숯이. 익숙해지고 숯 상태가 너무 좋아지면 고기가 없어. 고기를 사러 가기가 너무 깊어. 막 그 산골짜기고 막.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캠핑장 같은 데도 펜션에는 고기도 좀 팔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기도 그쵸.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음. 근데 좀 먹을만 하면 이제 다 태워 먹고 막 너무 막 허겁지겁 먹어가지고 기억도 안 맞아요. 나게 먹고. 불조절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옆에 지나가는 고라니 뭐 토끼 이런 거 아니. 잡아와야죠 뭐. 사냥을 해야지 그 자리에서. 깍깍깍.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실 이렇게 불 붙이고 나서 한 2-30분 동안 불을 잘 달궈줘야 된대요. 그래야 적당한 그렇죠. 수준이 된다는데 2-30분 2-30분이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숯에 이렇게 흰 재가 이렇게 옆에 막 보여갖고 이거 다 타버린 거 아니야 싶을 만큼.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까만 상태에서 이 숯에 그냥 붉은 빛이 막 돌면 불이 붙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흰 재가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그쵸. 숯은 원래 돼지갈비집에서 그 상태 되면 여기요 숯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요. 수추가 고기가 잘 안 익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기름 막 떨어뜨려서 불 붙여야죠 다시. 어쨌든 포인트는 숯이 활활 타오를 때 넣지 말고 숯이 좀 죽었을 때 넣어라. 그렇죠. 맞아요. 삼겹살을 만약에 굽는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죠. 고기를 올리고 잠시 후에 기름이 이 숯으로 이렇게 뚝뚝 떨어지니까 바로 불쇼가 생기고 그럼 내 소중한 고기가 막 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고기를 불 없는 곳으로 옮기게 돼요. 여기 너무 센 것 같아. 이쪽으로. 아니죠. 그 탄 고기는 옆에 친구 주고 나는 새로 구워 먹고. 아직 다 안 익었지만. 판도라님 하나 드세요. 그러니까 먼저 아니요, 판도라님 하나 다 보고 드리고. 있어요 지금. 다 보고 계세요? 매의 눈으로 보고 계시면서 실패. 불쇼 없이도 고기를 굽는 방법이 있대요. 뭡니까? 근데 저 불쇼 좋아요. 불쇼를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통에다가 산소가 많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변에다 약간 이렇게 경계를 좀 쳐줘야 돼요. 뭔가 뭐 벽돌을 놓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막아주게 되면 산소가 좀 바로 많이 들어가지 않게. 그럼 사실 숯의 화력이 좀 약해지거나 혹은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다시 미니 선풍기로 바람을 좀 쐬어주면서 하면 그 위에다가 아무리 기름이 많은 삼겹살을 올려놓고 오겹살을 올려놔도
아무리 거기서 기름을 튕겨도 얘가 불이 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의 온도를 조절해주면서 옆에 산소는 좀 막아주고 내가 바람으로 다시 산소를 그 위에서 적당하게 부어주는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고기가 잘 익게 된대요. 왠지 이과생들의 고기 굽는 방법 같아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이런 방법이 있다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노력을 기울이면서 먹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고기가 구워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그냥 달려들게 되죠. 아니, 근데 지금 수채 불을 붙이는 것부터 얘기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수채 불을 붙여야 하는 상황, 그러니까 캠핑을 가서 먹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식간에 불이 확 타고 야 고기 갖고 와 해서 하고 야 이거 타고 있다 빨리 먹어 그래서 그냥 너무 순식간에 뭔가 지나가는 경험이 저는 훨씬 많았거든요. 여럿이 가면 그렇죠. 숯 상태를 보고 그 하얗게 된 상태에서 그 훈제의 맛을 느낄 수 있게 곱게 굽는 그 상태를 겪어본 적은 없어요. 좋은 숯불 갈비집에 가서 준비된 숯을 앉아서 대령 받아 그 위에 이렇게 앞뒤로 바꿔가며 내가 점 찍어놓은 이번에 이거 익을 차례 이런 애들을 정성스럽게 구워서 먹었을 때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입맛 군침 도네요. 아 그러게요. 저도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얘기하는 게 좀 색달라 달라. 보통 밖에서 저는 이제 회사 동료들이랑 바베큐장에서 먹은 기억들이 나는데 네. 이 한 10명 모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중에 고기에 진심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설프게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동작을 하고 있으면 비켜봐. 내가 구울게 하면서 꼭 맞아, 그런 맞아.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나요. 그래서 있어. 너희는 저기 빠져있어. 고기는 내가 다 구울게 하면서 맞아. 먹기만 해. 그런 분들이 항상 있지. 그런 분이 있죠. 있어. 저 그럼 있어. 너무 궁금한데 고기를 굽다가 언제쯤에 뒤집는 게 좋을까요? 그거 항상 두 파로 갈리는데 네. 저는 자주 뒤집는다 파거든요. 어. 옆에 사람들이 항상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번에 해야 된다. 맞아. 근데 맞아. 그게 자주 뒤집는 게 오히려 육즙을 가져온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해요. 아. 근데 또 반대로 그거를 이제 한 번 처음에 올려놓고 네. 2번 뒤집잖아요. 그죠? 한 번 2번 뒤집잖아요. 뒤집나요? 한 번 뒤집죠. 한 번. 2번 뒤집으면 원상복귀고 한 번 뒤집잖아요. 그럼 네. 그 상태에서도 그게 이제 육즙을 더 많이 이제 가둘 수 있다. 왜 이렇게 뒤집고 뒤지는 사이에 육즙이 다 흘러간다. 그래서 저 아는 그 동생인데 그 친구는 정말 고기 굽는 게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친구가 다 구워줬어요. 너무 맛있게 구워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이거를 무슨 기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막 측정하듯이 매 눈으로. 측정하듯이? 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는 그거였어요. 절대 많이 뒤집지 마라. 적당히. 근데 그 여러 번 뒤집어도 잘 굽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고기에 대해 잘 알고 이 두께와 고기의 그치. 결, 어느 결에 무슨 고기의 어느 부위냐 맞아. 그런 그 거에 애정.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거를 파악을 해서 파악하고 살핀 다음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거는 자주 뒤집어? 그랬더니 제 주변 도사 같은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얘는 그렇게 구워야 돼. 아니 똑같은 돼지고기인데? 그랬더니 부위가 달라. 근데 저는 이제 들어도 왜 다른지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 기억에는 이게 부위랑 그리고 이제 무슨 고기냐?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로 냉동이 돼 있느냐? 이게 그쵸. 숙성이 돼 있냐 냉동도 아니냐? 중요하죠. 맞아요. 네, 이게 생고기냐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분류들이 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하신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분들 정기적으로 다 모여서 공부하시는 분들 스터디 하시는 그니까요. 그분이 아니고는 뭐 흉내낼 수도 없고 맞죠. 그래서 고깃집 가면 그 옆에 앉아야죠. 어떡해요. 맞아. 그게 함부로 바로 이렇게 옆자리. 아주 제일 옆에서 좋은. 뒤집고 이러면 안 되고 젓가락 들고도 그냥 이렇게 내 입에 물고 있어야지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맞아. 주는 것만 먹어야 돼. 허락된 것만 먹어야 돼. 맞아요. 저는 구울 때 저도 한쪽을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뒤집는다. 이런 쪽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숯이 바삭하게 익는 걸 약간 좋아해요. 그 남들이 보기엔 그냥 다 익었어. 약간 제가 보기엔 아직 살색이라고 해야 되나? 아직 죽은 그- 고기의 살색은 무엇인가요? 네. 고기의 살색이죠. 고기 네, 고기색. 고기색 약간 하얗게 된 상태는 아직 저에겐 덜 익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약간 노르스름하게 약간 석쇠 바베큐. 모양이 이렇게 그 자리에 이렇게 지어진 형태 정도까지 되고 버거킹 고기 버거킹 같은 고기처럼 광고에 나오는. 맞아요. 그렇게 모양이 꽉 찍혀 있고 얘가 좀 바삭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뒤집는데 이걸 자주 뒤집게 되면 고기가 그렇게까지 바삭해지지 않고 잘 익었다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니 클랑폴님은 나중에 필리핀 가시면 아주 고기 맛있게 드시겠네. 필리핀에 왜요? 가면 고기가 어떻게 되는데요? 이 필리핀은 그 고기 굽는 게 무조건 그렇게 구워요. 아, 그래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리고 필리핀 거기는 저랑 잘 소고기 이런 맞는데. 거는 거의 안 먹고 비싸기도 돼지고기? 하지만 비싸서 안 먹는다기보다는 네. 원래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바베큐, 이 문화가 너무 바베큐 문화여가지고 정말 바삭바삭. 네. 심지어 조금 막 많이 탈 정도로 바삭. 네, 아무튼 좋아하실 것 같네요. 제 생각에도 제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듣기만 해도. 맞아요. 한돌아님 같이 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아니 제가 네, 준비만 자, 되면. 네. 저희 우리 별책부록 또 저번에는 제가 그 어디 가서 한다 그랬죠? 유럽 가서 우리 맥주 투어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네. 고기 투어는 필리핀 가서 우리 4명이 가서 하는 걸로 하시죠. 너무 좋다. 우리 내년에는 갈 수 있겠죠? 그럼요. 가서 저기 스노클링도 좀 하시고 좋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배우실 분은 좀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너무 좋다. 네, 가시죠. 뭐 상상인데 막 어딜 못 가. 고기 위에 고기의 숯향이 잘 배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숯향이 더 많이 배일 수 있을까? 여러분도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연기 막 날 때 고기를 연기에다 이렇게. 연기에다가 효로로. 네. 그럼 연기는 사실 초반에도 많이 나는데 그 고체 알코올 할 때도 연기가 확 나고. 연기란 게 나면 무조건 고기를 이렇게. 일단 향을 그렇게 해서 연기 향을 좀 묵혀 놓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아닌가요? 잘못하면 아직 숯에 불이 안 붙었을 때 그렇게 이제 막 연기 난다 이렇게 막 저도 훈연한다고 생각해서 이 연기 아까운 연기 날아가기 전에 내 고기에 빨리 입혀줘야지 이러면 고기에 그을음이 묻어요. 그래서 고기가 생고기여도 시커멓게 돼요. 생고기인데 닦으면 닦여. 그을음이 묻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이렇게 되고 좋은 숯향을 잘 만든 숯향을 고기에 잘 붙이고 싶다면 약간 얇은 석쇠로 된 거 그런 불판을 사용하시는 게 좋대요. 석쇠로 된 불판을 사용하시게 되면 고기가 이 석쇠에 닿는 면적이 아무래도 줄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그 불이 직접적으로 고기에 닿는 양이 많아지고 그럼 거기서 떨어지는 기름도 많아지고 그 떨어지는 기름이 이제 숯에 이제 잘 섞이면서 이 훈연 향이 더 많이 올라오게 된대요. 또 마찬가지로 그 훈연 향을 고기가 맞닥뜨리게 되는 면적이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숯 향도 많이 배이게 된대요. 저는 앞으로 고깃집을 가게 되면 이렇게까지 여긴 캠핑장에서처럼 이렇게 먹을 순 없지만 그래도 먼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 같아요. 불 상태가 좋은지, 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석쇠를 사용하는지 이런 걸 보면서 먹게 될 것 같아요. 이 집 가야겠다, 저 집 가야겠다. 여기는 불판이 별로네, 저기는 불이 별로네 이러면서 이제 찾아가지 않을까. 너무 그거는 일단 한 1, 2인분 시켜봐야지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중간에 나갈 수가 여기저기 다 먹어보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야겠네. 네. 이 집도 갔고 저 집도 갔는데 결국에는 잘 기억해둬야겠네. 뭐 이렇게. 근데 아까 기름이 좀 떨어지면 그 불향이 더 많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기름이 많이 떨어지면 불이 더 많이 난다. 그러니까 숯에 불이 떨어지면 불이 자꾸 이렇게 많이 나서
그래서 오히려 삼겹살은 기름이 많으니까 더 적절하지 않고 이런 거 아닌가요? 구워주는 거 먹어서 잘 모르는데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삼겹살, 오겹살을 하게 되면 더 기름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맞고, 네. 예. 그런 고기가 더 좋은 건가요? 숯불에 구울 때는? 숯불에 구울 때는 모든 고기가 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언제 구입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살이랑 그거랑 비교를 하면서 숯불에 구울 거면 이거 가져가셔야죠. 약간 기름 있는 거를 기름 게 좋은 건가요? 약간 기름 있는 거를 숯불에 굽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숯불에 굽기 좋은 고기다라고 한다면 오겹살, 삼겹살, 약간 지방 적당히 있는 갈비대 쪽 이런 것도 괜찮고, 한 2.5에서 3cm 정도는 약간 두껍게 해서 이제 얇으면 금방 그 기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지지 않으니까 한 2.5에서 3cm 정도 약간 두툼하게 해갖고 구입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네, 클랑폴님한테는 뭐가 좋냐 이런 거 묻지 마요. 다 좋아. 저분은 고기면 다 좋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죽 신발. 가죽 신발에 불향 딱 숯불 향이 입혀갖고 오세요. 제가 먹나 안 먹나. 그러면 제가 고깃집 갔다 오면 제 옷에 고기 냄새 밴 거 이렇게 드리면 저 거기 옷도 막 이렇게 붙어있을지도 뜯어 몰라요. 먹으시는 그래서 그러면 아마존님 등에만 붙어서 돌아다닐지도 몰라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아마존님 이게 옷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마존님 옷만 남고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야금야금 다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저는 그 옷만 먹을 거예요 아마. 옷의 냄새가 다 배어 있으니까 옷만. 그럼 보통 우리 퇴근할 때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어떤 사람이 고기 냄새 밴 옷을 입고 옆에 오면 좀 싫어하는데 클랑폴님은 이거 뭐야? 저는 이 사람 누구야? 그래서 옆으로 다가갑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코를 살짝 그쪽으로 45도 틀고 냄새 맡아. 그러다가 경찰서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싫던데 왜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담배 태우시는 분도 자기 담배 괜찮아도 누가 태우는 거 싫다고. 그런 것처럼 음식은 내가 먹을 때 좋은 거지 남이 먹는 냄새는 좀 싫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공공장소에서 먹는 거 좀 실례라고 그래서 저도 좀 싫더라고요 그런 게. 고기만 먹으면 괜찮은데 고기 이외에 이것저것 먹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먹을 때 쌈 먹으면서 같이 먹게 되는 마늘. 뭐 다른 것들. 김치, 된장찌개, 그런 것들이 향이 섞이다 보니까 담배도 피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술, 소주, 맥주. 맞아요. 알코올 냄새도 거기 같이 들어가고. 상상하니까 떠오르네요. 아저씨 냄새. 근데 그런 거 없이 고기만 이제 드시고 오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코는 눈보다 빠르다. 그래서 길을 가고 있다가 뭐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걷든 아니면은 뭔가 뭘 보면서 걷든 아니면은 그냥 어디 바삐 뛰어가고 있든 어떤 상황이라도 다른 거에 정신 팔려 있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갑자기 제 코를 콕 찌르는 그런 향이 딱 나타나면 바로 이제 이 숯불 향이죠. 양념돼지 숯불갈비의 향이 딱 느껴지면 모든 지금 내가 어디를 달려가고 있었고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었고 지금 내가 누구랑 통화하고 있었고를 상관없이 그냥 올 스톱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로 오로지 저의 코에 의존해서 그곳이 어딘가를 찾게 돼요. 이것은 어디서 오는 냄새인가. 그런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좀 한정적으로. 그럼요. 저는 유난히 애들 있잖아요. 한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 이렇게 아이스크림 들고 가는 거 보면은 그렇게 뺏어 먹고 싶어요. 뺏어 먹고 싶다고요? 아니, 내가 사 먹는 건 맛이 없어. 뺏어 먹어야지 맛있어. 원래 남이 해주는 게 제일 맛있고 뺏어 먹는 게 맛있고. 그럼요. 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거든요. 그렇구나. 거의 첫 끼니로 아이스크림을 드실 수 있는 분. 전 첫 끼니로 맥주도 먹을 수 있고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어요. 맛있는 고기 만들어주는 이 숯이 다른 효능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공기를 정화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공기 정화용으로 해서 집에 숯을 맞아. 좋은 숯을 이렇게 두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습기 제거도 하고 맞아. 인테리어 냉장고에도 용으로도. 넣어놓고 그러던데. 네, 맞아요. 공기 정화 기능도 좋고 또 뭐 탈취, 흡착,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끌어들인대요. 그런 이유로 해서 먼지를 없애는 그런 역할도 하고. 실제로 그 정수기에도 이 숯 필터. 성분 가지고 필터도 그렇고 정수기도 그러네. 그렇고 그 물도 맑게 해주고 공기도 맑게 해주고 불순물을 맞네. 이렇게 좀 흡착한다는 뭐 그런 거가 있는 거죠. 수침대도 있잖아, 수침대. 수침대도 있어요? 그거는 못 들어봤어요. 뜨겁겠다. 불은 안 붙였겠죠? 제가 최근에 공기청정기 필터를 네. 갈았는데 그게 그 관련된 무슨 필터가 추가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서 맞아. 네, 고민하다가 네, 어떻게 그걸로 하셨어요? 당연히 있는 걸로 선택을 했죠. 음. 강력하게 성능이 좋아진다니까. 강력하게. 강력하게. 숯가루 먹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 어? 숟가루 팔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거 먹을 효과가 수 있는 있을까요? 숯이 있어가지고 속이 시커매지는 거 아니야? 그거 먹으면 혀랑 이빨이랑 안 다 좋은 거 새까매져. 흡착해서 내보낸다고.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안 나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비야 막 이러면 어떡해? 변비. 어디서 봤는데 변비 걸릴 수도 있다고. 아무 수치나 갈아서 먹는 건 아니고 먹을 수 있게 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딱 만들어진 게 있더라고요. 저 가까운 어르신이 그거 드셔가지고 꽤 오래 드셨어요. 네, 그랬는데 효능 보셔가지고 그 피도 맑게 해주고 속도 편하게 해주고 그분 말씀으로는 심지어 암도 이걸로 고치신 분이 있다. 여기서 살짝 제가 갸우뚱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만큼 몸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한동안 챙겨 드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너네 혹시 나한테 선물하고 싶다면 숯이야. 나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면. 그럴 수 있는 목록을, 숯은 적송 소나무 숯이래요. 먹는 숯이요? 네, 그러니까 아무 숯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사실 예전에도 그러니까 배탈이 났거나 설사가 났을 때 혹은 식중독 이런 일이 있을 때 민간요법으로 옛날에부터 사용을 했었대요. 그래서 숯가루를 음용해서 효과를 좀 보는 경우가 있는데 유해 물질을 흡착해서 배설시킴으로써 급하게 이제 상비약으로 써야 한다라고 한다면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사실 그렇게 활용을 하지를 않고 있지만 응급처치로 만약에 사용한다. 그렇다면 반드시 적송 소나무 숯을 복용하여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집에 이런 아까 우리 얘기했던 숯불 고기 할 때 쓰는 숯으로 하시게 되면 사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쓰시면 안 되고 고기 구울 때 쓰는 숯가루 같은 경우에는 배출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되고 적송 숯은 입상이 둥글어서 체외 배출이 좀 간편한 편이래요. 그래서 얘는 그나마 예전에는 이걸로 써야 한다면 임시적으로 상비약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적송 소나무. 그거 태워가지고 숯 만들어서 갈아 드시면 안 되고 식용으로 나온 걸로 드셔야 합니다. 좋은 약 많으니까요. 그냥 소화제 드세요. 네. 식중독 걸리시면 병원 가시고 배탈약, 설사약 이런 거는 드시고요. 또 다른 기능으로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림 그릴 수 있다. 그림. 종이에다가 숯 이렇게 비비면 그림 그릴 수 있는데. 숯탄. 콩알탄. 목탄이요, 목탄. 이제 목탄. 그걸로 콩알탄. 콩알탄. 던지면 터지는 애. 상관없죠, 그거. 죄송해요, 제 탓이네요. 콩탄이라 그래가지고. 목탄이요. 네네, 목탄. 맞아요. 목탄으로 그림 그릴 때 쓰고 사실은 예전에는 이렇게 눈썹 이런데 수건댕이 눈썹 화장용으로 그러니까 검은색이 필요하다면 그런 숯을 좀 활용해서 했다고도 해요. 흑채도 숯이에요? 대용품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대용품 맞아. 대용품 그쵸. 대용품으로는 못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흑채가 필요한데 없어. 그럼 화장실에 그렇지. 그건 할 수 있지. 머리에다 이렇게 비비는 거지.
맞아요. 옛날에 그런 거 본 적 있는데 왜 숯을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숯 만드는 그게 그 크게 큰 가마를 만들고 그 안에다 나무들을 이렇게 쌓아갖고 불을 막 몇천 도까지 올려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숯이. 네. 근데 그거를 할 때 무슨 액 같은 게 나온대요. 뭐 목초액인가? 뭐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조금 정제된 그거를 요만큼 받아놓고 그 다음에 삽 있죠, 삽. 삽에다가 삼겹살 굵은 거 이렇게 쫙 올려갖고 그냥 넣었다가 빼면 이미 다 구워져 버리는 그렇게 해서 잘라서 그 애덱에다 이렇게 살짝 찍어가지고 먹는 거 봤어요. 정말 맛있대요, 그게. 근데 그 삽에다가 구우면 삽에 안 좋은 성분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숯이 그걸 다 정화시켜 주는 거죠. 불로서 이미 정화가 됐어요. 불로 정화, 그렇죠. 스스로 정화. 안 좋은 건 다 태웠어. 들어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려서 들으세요. 이분들이 이렇게 또 짝짝꿍이 맞아요. 아니 그 수치라는 말이 여러 군데에서 뭐 정화작용을 해준다, 해독을 해준다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수치라는 글자 어떻게 쓰신지 아시죠? 수 밑에 치읓잖아요. 네. 근데 그 수치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일까요? 순한글. 뭘까요? 순한글일까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찍었어요. 숫. 알고 보니 영어야. 영어는 아니에요. 티벌 말이야 말이야. 수치라는 말은 순 우리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신선한 힘이라는 뜻을 가진 순 우리말이래요. 와, 멋있다. 옛부터 이 숯을 그렇게 뭐 공기 정화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게 했지만요. 좋은 기운을 얻고 싶을 때도 곳곳에 이렇게 놨다고 해요. 옛부터. 예. 그래서 얻은 이름이겠죠. 그거 앞으로 이름 지으는 거 고민하시는 아기 부모님들 숯이 좋은 뜻이니까 김숯, 이숯, 박숯, 최숯, 박숯. 제가 그 꽃을 이제 하는 그쪽 일도 하는 게 있는데 숯부작이라고 있어요. 숯부작이요? 네, 이름이 숯부작이에요. 숯부작이 뭐냐면 숯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좀 뭔가 꽂고 해가지고 좀 이쁘게 만들어서 관상용으로 만든 다음에 그게 공기 정화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파는 게 있어요. 새로운 용도죠. 이름이 숯부작이에요? 예, 숯부작. 그게 검색하면은 상품들이 쫙 뜰 거예요. 근데 숯부작 그 잘 만든 거는 작품처럼 되게 멋있는 것도 있어요. 그건 가격이 꽤 나가죠, 그런 것들. 숯부작. 이제 생각이 나네. 그래서 그런지 이 숯이 사실 알레르기성 비염, 저희 어머니도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신데 이거에 그러니까 치료제는 될 수가 없지만 이제 비염 예방이나 이런 데 좀 효과가 좀 있긴 하다고 해요. 아무래도 공기를 정화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좀 만들어주니까 뭐 숯 베개도 있고 숯 침대도 있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걸 좀 완화시켜주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나무를 숯가마에서 태워가지고 탄화시킨 걸 그렇게 얻은 검은 연료를 우리가 숯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숯은 원래 맛과 냄새 어느 것도 없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그 자체인데 그 안에 탄소, 수분, 미네랄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탄소 덩어리? 탄소 덩어리 물질 이렇게 표현을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 탄소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탄소 형제가 공중에 살고 있었는데 뭐 어느 날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너희는 공기 생활은 끝났고 저 땅 밑에 들어가서 살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형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땅 밑으로 들어가서 살았고 아우는 싫어요 난 공기 중에 있을 거예요 이러고 있었대요. 근데 천둥과 벼락이 치고 폭풍이 몰아친 후에 이 숙명한 형은 땅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열과 압박을 견디고 그리고 지상의 탄소가 눈을 떴을 때에는 자기가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시커먼 숯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숯은 이 아우 숯은 아무도 견딜 수 없는 부적의 보석이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걸 보고 뭔데 이러고 갔더니 그게 다이아몬드가 된
숯의 형이었다라는 얘기가 흑연.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랑 그 뭐죠? 흑연의 그거가 그 분자학 기호 중에 하나가 차이 때문에 그렇게 다르다면서요. 그 얘기네. 그 얘기를 좀 쉽고 재밌게 풀었네요. 네, 그런 얘기를 아동 문학가인 정채봉 님의 처음에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책에 숯과 다이아몬드 이야기였는데요. 아, 탄소 같은 성분이 들어있구나 라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너무 다른 결과물인데. 그렇죠. 근데 그래도 클랑폴리 님한테는 숯이 더 좋으시잖아요. 다이아몬드보다. 저는 숯이 좋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고기를 구울 수가 없잖아. 근데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 들어요. 다이아몬드를 팔아갖고 고기를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근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워낙 고기를 육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네. 클랑폴님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직화로 구워 먹는 고기를 좋아하시는 거고 맞아요. 예. 그리고 훈제 향이 있는 고기도 좋아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좀 들어보니까 사실은 숯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분 아, 원래 이런 고기면 다 좋아하시는. 고기면 사실 뭐 어떻게 구워도 그냥 구워서 먹으면 되고 네. 그런 거 아니었나. 좀 그렇군요. 저도 저를 정리가 다시 되나요?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네, 나는 그러시네. 양념돼지 숯불갈비를 제일 좋아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결국 구워지는 모든 고기를 좋아하고 있었네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다이아몬드도 좋아해. 그럼요. 다이아몬드 바꿔서 고기 사 먹겠습니다. 판도라님 같이 하실 거죠? 아유, 오는 거 같이 하겠습니다. 저 옆에서 제가 술 따라 드릴게요. 네, 다이아몬드 팔아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요. 찬성. 자, 수술 빨리 땅에다 묻어놔요, 우리. 더 늦기 전에. 다이아몬드로 바뀌겠죠. 그래요? 한 2000년만 지나면. 숯이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되는 그날 아니, 다시 2000년, 만나요? 1000년만 지나면 돼요. 1000년만. 근데 숯이 그냥 뭐 습도 조절 된다고 조그만한 숯 몇 개를 그 접시 같은 데 놓고 네. 맞아. 집안에 이렇게 놔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런 제습 뭐 이런 효과, 습도 조절과 함께 정수기 물도 깨끗하게 해줘. 그리고 공기 정화해줘. 심지어 그거를 식용으로 흡착해서 해독까지 작용을 하는 이 숯이 어떻게 생각하면 어쨌든 나무가 그냥 탄 거잖아요. 나무를 그쵸. 그냥 태웠을 뿐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이게 유익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늘 궁금한 게 그거였거든요. 그 조그마한 나무 여기다 놓는다고 무슨 기분 탓이지 이게 습도 조절이 되겠어? 공기 정화가 되겠어?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실제로도 1g 정도의 숯만 있어도 90평의 면적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만큼 우리가 못 보는 그 엄청난 구멍이, 미세한 구멍이 그 표면에 있어서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구멍이 거의 뭐 마이크론 단위인데 너무너무 얇은 단위인데 그 구멍이 그냥 타서 생긴 게 아니라 나무가 자라면서 온 땅으로부터 물을 끌어당겼었던 구멍이래요.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그 구멍 때문에 죽어서 태워서도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너무 좀 경건해지는 느낌까지 약간 더 들면서 좀 흥미로웠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식용숯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식용 같은 경우는 이 구멍을 좀 더 만드는 단계를 거치는 거래요. 네, 그래서 그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제가 활성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들어는 봤는데. 네, 그게 우리가 먹는 숯이 활성탄이래요. 착력을 높이기 위해 구멍을 많이 낸 탄인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숯을 태워서 근데 그 온도가 섭씨 600도에서 900도의 증기를 가하게 되는 거래요. 그렇게 해서 재가공을 한 제품을 활성탄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 탄은요, 그 미세 구멍이 훨씬 더 많아서, 너무너무 많아서, 뭐, 심지어 그 식용으로도 가능하고,
여러 면에서 건강상의 효능을 준다고 합니다. 너무 신비롭네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꼭. 아니 숯밥 하는 거 보셨어요? 숯밥? 밥은 몰라요? 숯밥 모르시죠? 네. 그러니까 숯밥은 뭐냐면 그 아까 그 깨끗한 그 숯 있죠. 그걸 깨끗이 씻어가지고 왜 밥을 밥솥에 그러니까 그 제가 본 거는 아궁이에 이런 그 큰 밥솥에 그 대용량으로 밥을 할 때인데 밥이 어느 정도 익어갈 때 있잖아요. 숯을 이렇게 꽂아요. 한 3-4군데 이렇게. 오. 깨끗이 씻은 그 숯을. 그렇게 꽂아가지고 다시 뚜껑 닫고 밥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은한 숯향과 그다음에 그 숯의 어떤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좋은 기능들 있잖아요. 그런 게 밥에 쌀밥에 그대로 이렇게 묻어나는. 뜸 들이는 즈음에 넣는다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맞아요. 물이 이렇게 있을 때 넣는 게 아니라 밥이 되어갈 때. 네. 숯밥이 이제 숯밥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뭐 튀김 할 때 있잖아요. 튀김. 기름을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기름을 이제 뭐 이것저것 튀김을 하잖아요. 그 숯을 잠기게 옆에다 딱 두고 그 옆에는 찰랑찰랑해서 거기서 또 튀김을 하고. 못 봤죠? 그러면은 네. 오염이 안 되는 그게 저기 산화가 안 되나? 아니면 맛이 좋은? 아주 맛도 좋고 아주 그 저기 건강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어요. 못 먹어봤죠, 복수발님. 저는 않았죠. 영상으로 봤어요. 영상으로. 그 숯에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방출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음이온은 유사과학이라고 2019년인가 그때부터는 마케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그 단어가 안 보이는 거구나. 그래서 아까 숯밥 말씀하실 때는 제가 좀 전에 식용으로 먹는 거 얘기하고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가루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그런지 나 순간 그거 밥 지을 때 그 가루를 거기다 넣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려본 거죠.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상상을 그러면 밥이 다 되고 나면 마치 그 검은 쌀밥 먹물로 지은 것처럼 먹물처럼 까만 밥이 되나 흑미밥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는데 통으로 넣는 거구나. 통으로. 그 있잖아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표현 있잖아요. 다 된 밥에 숯을 뿌리는 거지. 잠깐만. 재 뿌리는 거랑 숯 뿌리는 거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숯 꽂아 놓는 거. 아니 그래서 제가 뭐 여기저기 찾아본 거라고 엉켜가지고 재밌는 상상도 되면서 그게 치아 미백에도 그렇게 좋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선물 받은 제가 선물 받은 치약 중에 숯 들어가 있는 치약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거 고민이신 분들은 그 가루만 사가지고 자기 쓰는 치약에다가 뿌려가지고 이렇게 닦는 분. 그래서 그 입 막 다 까매지고 막 근데 다 헹궈 보면 하얘지고 뭐 이런 거 막 있어요. 근데 아까 밥에다가 그런다니까 그러면 흰쌀밥이 더 하얘지나? 더 하얘지나? 더 하얘서. 죄송합니다. 제가 막 얘기하죠. 웃으라고 한번 던져봤어요. 괜찮아요. 오늘 컨셉은 우리는 이거야. 좋아요. 근데 아까 묵사발님이 밥에 숯을 넣으면 은은한 숯향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상상이 안 돼. 숯향이 은은한 게 뭐지라는 그거는 모르고 안 드셔보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아니에요. 그 영상을 보면은 그 향이 느껴져요. 아마. 네, 그럼요. 그건 밥 냄새지. 냄새가 나. 내가 영상 보면서 내가 맡았다니까요. 진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맡았다고요? 네, 그럼요. 아니, 여러분 근데 가려서 들으세요. 맛있어 보이는 고기를 봤어요. 숯에다가 고기를 구워서 근데 꼬치에 이렇게 꽂아요. 근데 그 고기를 이렇게 첫 번째 해가지고 바로 얼음이나 이런 데 위에다가 딱 이렇게 닿아갖고 식히는 거예요. 바로. 식힌 다음에 다시 재벌 또 구워요. 그리고 다시 또 얼음에다 이렇게 식혀. 이거를 한 3번 정도를 하고 최종적으로 구워 먹잖아요. 너무 맛있대요. 상상이 가십니까? 뭐 쇠 담금질 같은 건가요? 고기가 엄청 연하면서 엄청 맛있어진대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숯과 관련된 그 영상을 찾아보다가 그걸 보고 딴 건 모르겠는데 저건 한번 먹어보고 싶다. 저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소고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저기 숯불에 구워서 찬물에. 네, 찬물이 아니라 얼음. 굽는 거는 얼음에. 얼음 위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바로 그냥. 그 다음에 다시 또 구워. 왜 그래서 그 아까 그게 잠깐 얘기 맛있는 나왔. 비결은 고기가 원뿔뿔이야 등급이. 고기 자체가 좋은 수도 있고 구웠다가 식히는 거가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숯불에 구웠다면 숯불에 구워서 그런 걸까? 그냥 그러면 가스레인지에다 구우면 그런 느낌이 안 날까? 그런 것도 궁금하긴 해요. 다음에 고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얘기해 보죠. 네, 한번 실험해 보자고요. 먹으면서 하는 거 찬성입니다. 얼음 그 팥빙수처럼 얼음을 딱 이렇게 딱 쌓아놓고 고기를 구웠다가 거기다 이렇게 식혔다가 다시 또 구웠다가 식혔다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먹어보는 거죠. 배고파. 맛있겠다. 3번 그렇게 구우면 그 향이 3배로 붙을 것 같아서. 은은한 숯향이. 네, 숯향이 3배로 붙지 않을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 완전 최고인데? 그러면 클랑폴에게 아주 최적의 구이 방법이네. 저는 그거 너무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거 꼭 먹어봐야겠어요. 오늘 이렇게 숯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숯불구이,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고기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상상도 해보고 또 숯을 가지고 어떤 다른 기능으로도 사용해 볼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아주 배고픕니다. 아주 배가 고파지고요. 지금 입맛이 돌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나무가 숯이 되어서 이렇게 아낌없이 뭔가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게 지금 좀 감동적이네요. 진짜 나무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님. 저는 숯 얘기한다길래 숯이 사실 너무 신기했어요. 어쨌든 태운 건데 숯하고 재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나무를 태운 거잖아요. 근데 만드는 영상을 보니까 숯은 약간 불로 태운다라기보다는 찐다? 이렇게 공기를 최대한 안 들어가게 해서 가마에 넣고 찐다? 그래서 그 끝나고 나온 거 보면은 진짜 막 백탄은 정말 반짝반짝 막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저게 보통 우리가 한번 태운 거는 다시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쪘던 뭐 어떻게 했던 간에 저걸 한 번 더 연료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근데 만드는 과정을 쭉 보니까 이게 숯 완성품을 그 받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은 좋은데 그 중간 과정은 사실 굉장히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고 그 숯 이렇게 가마에서 꺼내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 영상을 봤거든요. 네. 공기를 정화시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 폐병 걸리실 것 같아요.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숯을 가마에서 꺼내가지고 따로 분리해가지고 그걸 또 뭐 중형, 소형 이렇게 나누시는데 그 까만 가루가 너무 심하게 날려서 마스크를 쓰셨는데도 막 마스크에 시커멓게 묻어있고, 그래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태워가지고 저렇게 얼마나 그렇게 효과가 좋길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근데 뭐 숯불로 먹으면 뭔가 감성 때문에 그런가? 약간 맛있는 느낌이 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후라이팬에 구운 것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숯불로 구이해서 먹은 게 좀 오래된 것 같아서, 특히 이제 식당에서는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뭐 이렇게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여러분과 뭐 이렇게 좀 날씨 좋은 저녁에 야외에서 그런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 날이 다시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립네요. 하루빨리. 지금입니다. 지금 좋은 계절인데 그죠? 밖에서 그렇게 먹기 참 좋은데. 우리 4명이다. 모이죠. 실내가 아니고 그래도 야외에서 먹는 건 비교적 좀 나으니까 많이들 캠핑도 가시고 그러시나 봐요. 저는 집에 그 가스레인지가 없어요. 저도 클랑폴님처럼 불 무서워해가지고 토치도 있는데 안 보이는데 저기 치워놨어요. 왜 있는 거예요? 집 앞에 약간 자그마한 모임을 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있어요. 집 밖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언제 한번 그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데 필요하다면서 친구가 그걸 사갖고 온 거죠. 제가 가져가라고. 여기 둬야 다음에 또 먹는다는 거죠. 다음에 갖고 오라고. 여기다 놓고 가지 말라고. 그럼 아니면은 그냥 가스만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분리할 수 없다고.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탄도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렇게 나누기 전에는 몰랐어요. 저희 집에 저렇게 구석이 어디 처박혀 있다는 걸. 지금 얘기 들으면서 그 봉지에 싸져 있는 그 탄들이 불이 피워져 가지고 빨갛게 되어 있는 거를 막 떠올리면서 얼른 여러분을 이렇게 온라인으로가 아니라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했고, 그리고 그게 맛있는 이유가 붉게 유지되는, 그리고 약간 하얗게 좀 됐을 때가 더 맛있다 그랬잖아요, 구웠을 때. 그 정도까지 된다면 어느 일정 온도가 유지돼서 맛있게 구워지는 걸까? 조금 더 수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 얘는 왜 맛있을까? 확실히 그 분위기 탓도 있겠지만 왜 그럴까? 좀 궁금증도 많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뭐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그거 아까 다이아몬드하고 숯 얘기해 주셨잖아요. 사람들이 다이아몬드가 되게 이제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불이 빨갛게 붙어서 타는 숯 있잖아요. 그거 되게 멋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보통 불멍은 모닥불 같은 걸 얘기하기도 하는데, 숯불멍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네, 까만 빨갛게 또 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빨간 그죠? 빛깔이 나면서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게 다이아몬드만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많이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됐고, 또 제가 좋아하는 양념돼지 숯불갈비를 어떻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됐어요. 사진 방송을 했는데, 오늘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이야기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